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아주 훈훈합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자리했던 잠재적인 호재들이 하나둘 비트코인 시세에 반영되면서 나름의 급반등을 확인해줬습니다. 비트코인은 5% 넘는 랠리를 벌이면서 일시적으로 29,000달러를 터치했고 28,000달러 위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주 최고 수준을 다시금 확인해 준 건데 지난 2달 넘는 시간 동안 약세 국면을 보이다가 이번에 시원하게 반등 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4월부터 조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올해 들어서 반등한 부분을 수치로 따져보면 여전히 69% 상승세를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급등 랠리를 이끈 데는 3가지 정도 주요 배경이 존재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이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 피델리티와 시타델, 찰스 슈업 등이 돈을 분바이에서 설립한 월가의 암호화폐 거래소 EDXM이 정식 거래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에서도 호재가 더해졌는데 무려 도이체방크가 디지털 자산 수탁 라이선스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성 레거시 금융업계 괴물급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보관하는 영역에 적극적으로 발을 들여넣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아주 사람 긴장하게 만드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IMF 총재가 직접 각국의 CBDC를 모두 연결하는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다 이런 멘트를 했던 부분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이게 꼭 리플 CEO가 해도 이상하지 않는 멘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IMF의 보고서에 국제결제 혁신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리플과 스텔라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난 몇 년 동안 리플 핵심 관계자 여럿이 IMF 회의 자리에 참여해서 스피치를 했던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쩌면 대박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XRP의 시세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주요 지지라인 잘 받아주고 있고 무려 777일에 걸쳐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이번에 뚫어냈습니다. 무려 777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가리를 했던 시간이 777일이라는 건데 지금의 흐름을 잘 유지해주고 소송 이슈와 IPO 이슈 여기에 CBDC 관련 IMF 이슈까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준다라면 어쩌면 이번에 제시된 전망처럼 579% 수준의 랠리를 벌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국내에서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 중단을 발표하며 러그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루인베스트 측은 위탁 운영사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이고 러그풀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을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자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이 있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그렇다고 중앙화 거래소에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콜드월렛은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시대에 어떤 투자 영역에서 100%의 안전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드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아니면 또 다른 뭐가 됐든 충분히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금 28,000달러대로 올라서 주면서 2달 넘는 시간 동안의 조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그런 반등세를 확인해줬습니다.
200주 이동평균과 20일 지수 이동평균 모두 돌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는 3만 달러 돌파 여부, 중기적으로는 4만 달러 랠리 포인트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0포인트 오른 59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훅 뛰어올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1에 가까운 상황을 확인해주면서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27,500달러 부근의 저항 라인에 대한 온전한 지지를 확인해야 3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잠재적으로 롱포지션 진입 가능 구간으로는 26,000달러 부근이 충분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26,000달러를 다시 리테스트할 상황 그렇게 간단치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캡틴 5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하락 웨지 패턴 상단 저항을 돌파하면서 지난 석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진행된 조정을 마무리했다. 비트코인은 곧 31,800달러를 향해서 랠리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똑같은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도 조금 더 신중한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상단 저항선을 뚫고 나서 온전히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지를 확인했다라고 보긴 어렵고 지금까지 계속 리테스트를 했다가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 종가 마감 상황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 27,000달러 위에서 온전히 지지를 받는 것이 확인돼야 안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28,000달러 위로 시원하게 밀어올린 배경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흰색 도화지 위에 기본 바탕을 예쁘게 깔아준 것은 단연 블랙록이었습니다. 월가의 최대 거물 금융기관인 블랙록이 나름의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까지 만들어서 이걸 위해서 나스닥까지 끌어들여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하면서 어쩌면 이번에는 승인 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블랙록 이후 다음 타자로 휘델리티가 거론되면서 이 역시 현실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휘델리티와 시타델, 찰스 슈왑 등 나름 월가의 거물들이 돈을 분바이해서 만든 월가의 암호화폐 거래소 EDXM이 드디어 정식 런칭했다라는 소식,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자극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EDXM이 암호화폐 마켓플레이스 출시 계획을 밝힌 게 지난해 9월이었는데 그동안 파일럿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첫 계획 발표 9개월 만에 공식 서비스 런칭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현재 EDXM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 4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비수탁형 거래소로서 직접 고객 자산을 컨트롤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에 나름의 활용 점정을 찍어준 것은 독일 최대 상업은행인 도이체방크였습니다. 도이체방크가 독일 금융기관인 금융감독청에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이체방크는 디지털 자산과 수탁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면서 관련 상품 수익 극대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은행이 참 되게 웃긴 것은 지난 2020년만 하더라도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신뢰할 만한 가치 저장소가 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있다고 분석을 제시했던 곳인데 불과 3년도 안 돼서 입장 싹 바꾸고 암호화폐 커스터디로 돈 좀 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며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강세장을 촉발시킬 수 있는 4가지 요인에 대해서 나름의 정리를 했는데 내용이 맥락적으로 잘 정제돼 있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반감기를 계기로 가격 폭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지난 반감기였던 2020년 5월 반감기 이후에 276% 비트코인이 반등했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한 상황인데 SEC의 결정 기한 데드라인이 비트코인 반감기 한 달 전인 2024년 3월이었다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블랙록이 지금까지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ETF 신청을 다 승인받았던 만큼
만약 반감기 직전에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비트코인 반감기 강세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SEC의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일부 수요가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2년 만에 50%를 돌파했다는 점이 제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주간 차트가 이론적으로 강세장을 보여주는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역헤드 숄더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며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60% 수준의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꽤 훈훈하다, 이런 부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아주 의미가 큰 소식이 더해졌는데 다름 아닌 IMF와 리플의 커넥션입니다. 하루 전 IMF 총재는 CBDC가 국가 제한으로 분할돼서는 안 된다.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국가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치 리플 CEO가 했을 법한 멘트를 날려주면서 글로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IMF와 리플이 지난 수년 동안 꽤 단단한 관계성을 형성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올해 3월 IMF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일단 재밌습니다. Trust Bridges and Money Flow. 핵심적인 내용은 토큰화된 돈을 위한 시장을 설정하기 위해서 상호 운용성과 비용 효율적인 외환 거래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를 만들더라도 이게 각각 따로 지 혼자 놀면 안 되고 보고서의 제목처럼 신뢰할 수 있는 브릿지를 통해서 이걸 다 연결시켜서 상호 운용성을 높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되어야 혁신다운 혁신, 금융혁신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멘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플의 XRP와 같은 개인 결제 자산 시장, 스텔라 재단을 비롯한 디파이 네트워크 등의 오픈소스 마켓플레이스,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스트라이크 같은 마켓플레이스 등이 있다. 이렇게 리플을 가장 처음 사용 가능 사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과 같은 퍼블릭 솔루션은 규제받는 민간 기업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장점이 있다. 먼저 참여자의 중앙화 이슈를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재무 안전성 기준과 완전한 호환성도 보장된다. 이렇게까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놓고 보면 이게 IMF가 발간한 보고서인지 리플이 발간한 보고서인지 헷갈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재미있는 상황도 확인이 됐는데 리플랩스와 IMF는 이미 2018년부터 핀테크 고위급 자문 그룹으로 IMF와 깊숙이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그룹의 리플 측 멤버는 다름 아닌 크리스 라슨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리플 관계자들이 IMF 컨퍼런스에서 여러 차례 스피치를 한 것도 확인됐는데 이 정도면 지금 IMF가 언급하는 CBDC 상호 운용성과 관련한 부분이 아싸리 리플 레저가 되든 최소한 리플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무언가가 되든 둘 중 하나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의 비전과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릴 때 이번에 포착된 IMF와의 이런 아주 끈끈한 커넥션은 앞으로 빼놓고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XRP 생태계 확장과 관련한 잠재적인 호재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고 리플 소송은 이제 판결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고 소송 결과 좋으면 곧장 IPO 이슈에 불이 붙을 것이고 여기에 차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XRP가 777일 만에 하락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라며 슈퍼 앤 웨이브 트렌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부터 랠리가 벌어질 수 있다라며 목표 가격을 제시했는데 먼저 0.8917달러, 이후에 1.7396달러, 그리고 나서 3.3939달러, 근거로는 컵 패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까워졌다, 이런 멘트까지 더하면서 홀더들의 기분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피디아는 XRP가 579% 랠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라며 3.3달러대가 현실화될 경우 지금 시세에서 579% 랠리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소송과 IPO 여기에 IMF 이슈까지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준다라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역시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따라 유독 제가 기분 타령을 하는 건 역시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삿포로 가자!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급 이상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힘먼 이메일 공개 당시에도 가장 먼저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고 그 직후에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상황을 조망했는데 좀 더 빠르게 정보 공유 또 정보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 채널의 컨텐츠에 만족도가 있으시거나 좀 더 빠르게 정제된 크립토 정보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회원분들 중에 특히 XRP 홀더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보 공유와 멘탈 케어 이 두 마리 토끼 잡아가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